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뉴스들이 많고요.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분석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밖에 활동 물론 중요하지만 요거까지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요, 대통령 비리 의혹을 제일 잘 캐내는 그러한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곽상도 의원이에요. 대통령 딸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내신 분이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한 검찰 출신인데요. 본인의 전문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캐내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둘씩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개입에 청와대가 개입됐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몸통이 과연 누구겠느냐? 몸통의 지시 없이 청와대 일반 수석 정도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위의 몸통에 승인 보고 지시 없이는 끼어들 수 없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다른 경남의 사청, 또 이 서초구청장 선거에도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주지사 선거에도 청와대가 개입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중앙일보 강차로 논설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핵심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대통령이 제주도 행사에 직접 갔을 때 공개 행사였지만 일반인들이 가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아무 직책도 없던 문대리민을 배석시켜가지고 친분을 과시게 했다. 이 문대림 당시에 원희룡 지사와 싸웠던 그 민주당 후보였었는데요. 문대림은 청와대에서 제도 개선 비서관으로 2017년 6월,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2018년 2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하기 4개월 전까지 제도 개선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비문인 김우남 전 의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당원 명부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 김우남 경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유력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당원 명부 유출 사건,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 제주지사 민주당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혹에 관해서 김우남 의원 측과도 강찬 의원이 전화 접촉을 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다음 달 1월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우남 전 의원이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지사 선거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됐느냐, 이것도 또 다른 진문 게이트 3중이 아니라 4중으로 늘어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이 곽상도 의원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이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은요, 의혹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4.3 희생자 70주년 추모식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 그 당시 그 추모 행사에 도지사나 유족 대표 등 극소소만 들어가는 행사가 우입회 봉안소에 있었는데 그 우입회 봉안소에 아무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대림 민간인이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문대림이 후보 홍보물로 돌렸대요. 경선을 딱 열흘 앞둔 시점이었으니까 최고의 홍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황은 뭐냐? 개입했다는 두 번째 정황은 이 사실 문대림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우남 전 의원인데 김우남 전 의원은 손학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우남이한테 여권 핵심 3명이 마사 회장이 어떠냐 이렇게 자리를 제안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사 회장 자리 아무나 못 갑니다.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왔어요. 임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 회장이 어떠냐 이렇게 여권 핵심 3명이 청와대 비서관 등 그 다음에 김우남 참모진에게는 청와대 뜻도 모르느냐 이렇게 압박하고 경선 포기를 유도했다는 전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이 이런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안 됐지만 울산처럼 청와대가 매수 압박을 통해서 비문 후보를 주저앉히고 친문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노골적 개입이 울산에 이어서 제주는 물론이고 경남 사천 양산 창원시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어 지금 곽상도 의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무남이가 나가지 않았느냐 경선에. 그러니까 경선 제주도는 독특한 지역이다. 정당보다는 후보의 카리스마와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와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무남이가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밝혔어요. 그리고 이 강찬호가 논설 의원이 24일 날 접촉한 제주 현지 여권 관계자의 전언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 현지 인사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청와대에서 김무남에게 직접 경선을 포기를 유도한 정황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난해 민주당 경선 직전에 김무남에게 청와대 모 비서관 등 3인이 잇따라 전화를 했다. 그래서 마사 회장과 농수산진흥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그 제안하는 전화를 김우남 캠프 사무실에서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전화할 때 사람들이 옆에 있어갖고 주변에 있는 김우남 참모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3명이 비서관 등 3인이 이렇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 제주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냐? 과거에 김우남하고 국회나 상임위 활동을 같이 했던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별도로 서울로 부르지 않고 전화로 충분히 그러한 용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가 맞냐? 이렇게 강찬호 의원이 물으니까 논설 의원이 마사 회장 같은 요직을 제안할 힘 있는 사람이 거기가 아니면 어디에 있겠느냐? 예. 또 그것뿐이냐? 그것뿐이 아니다는 거죠. 청와대 뜻을 아직도 모르냐며 후보를 사퇴를 압박한 전화가 청와대 쪽에서 걸려온 적도 있다. 문대림과 친한 청와대 모 비서관이 김우남의 참모에게 그런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김우남 측이 공개할 개입 의혹은 적지 않다. 또 다른 의혹이 뭐냐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인데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인데 이 경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당원 7만 2천여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명부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문대림 후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여성 강모 씨의 컴퓨터에서 명부가 나갔다는 거예요. 유출됐다. 유출 일자는 2017년도 11월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는 정말 1급 보안 문서예요. 예. 이러한 1급 보안 문서를 문대림 측이 어떻게 입수했겠냐. 결국 중앙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실세가 당의 지시에서 문대림 측에 명부를 넘겨주게 했을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명부가 문대림에게 흘러가 경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당장 투표에 5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 18,000명 자택에 문대림의 홍보물이 쪽집게처럼 발송됐다. 명부가 없는 김우남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선운동을 한 셈이다. 수상한 것은 당원 명부를 발송한 강 씨가
함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윗선이 있는지 추궁하지 않고 강 씨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해서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에 그치게 만든 점이다. 윗선은 결국 청와대일 수밖에 없으니까 강 씨가 입을 다물었고 검찰도 더 캐리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청와대 개입을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강찬호 논설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인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우남은 삼선 의원 출신에다 조직이 막강하다. 도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이 그 비서관 경력이 전부인데 핵심인데 문대림이 과연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공산이 없다. 그런데도 백원호 비서관이 재직 시절에 문대림을 직접 데리고 제주도에 여러 번 내려와서 재계 유지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한다. 골프도 쳤다고 한다. 청와대가 문대림을 민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 정도가 되면 노골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아니냐. 또 문대림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대결한 본선에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이 몇 번씩이나 제주도로 날아와서 문대림을 지지했다. 문대림은 낙선한 뒤에도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에 임명이 됐다. 바로 친문 프리미엄 낙하산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문대림이 문 대통령과 어떤 관계이길래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대림은 원래 우근민 계열이었었는데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 도전한 문대림을 위해서 제주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 또 한 사람은 문대림이다. 이런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줬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의혹 제기에 관해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직접 김우남 의원하고 24일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김우남 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명백히 윗선이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중앙당도 문대림을 편들면서 불공정 경선을 거들었다. 내가 경선 직전 명부 유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 당사를 찾아가서 경선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무조건 묵살하고 경선을 강행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언론이 의혹을 취재해서 내게 물어오지만 난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 하지만 강 씨의 2심이 확정되는 1월 16일이 되면 이 강 씨라는 사람이 명부 유출한 사람이죠. 즉 문대림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여직원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이 묻는 모든 의혹에 대답하겠다. 또 검찰에는 재수사를, 중앙당에는 유출자 색출을 요구하겠다. 당이 이를 거부하면 내년 총선 경선도 불공정하게 치러질 공산이 커지므로 경선 불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찬호 논설위원이 문대림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청와대 개입 전혀 없다. 소설 쓰지 말라. 그리고 문 이사장 측은 지난해 경선 직후에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중앙당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과했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제주지사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 또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명부관리 주체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유출에 대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문대림 캠프와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자세히 한 번 정도는 쭉 다 잘 들으셔야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이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경선 개입 청와대 의혹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의혹이 정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것으로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뉴스 세 꼭지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실정을 제대로 파헤치고 견제해서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만들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